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명리를 쉽게 풀어주는 도곡 오해원입니다. 과연 명리학은 점학인가 시간의 학문인가? 명리는 시간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대운이라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월이 이동하는 것은 대운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운이라는 것은 사건 사고인데 하늘에서 나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는가, 아니면 돌멩이를 던지는가, 또 사람과 만나서 싸우게 되는가, 여러 가지 지지는 형충해합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명리가 공부하는 데 일치월장을 하거나 또는 명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주를 보고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계절이 걸어가고 있는 것에서 과연 음양오행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미래를 맞이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올해 당년, 그러니까 새해, 새운, 그래서 태세, 뭐 이런 식으로 올해 운을 이렇게 말만 해주는 것은 점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올해 명리를 해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간을 읽어내는, 때를 읽어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명리학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간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과거는 어떻게 해왔으니 현재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서 미래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시간과 때를 읽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을 이제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현재 물어보는 거 보면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사주를 쓱 쳐다보면 음양오행적으로 이 사람이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 이 사람이 올해 당면 과제를 묻고 있구나, 아니면 시간을 묻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어난 원령이 걸어가는 시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령 공부도 하고 음양오행적으로 희귀신 공부도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명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명리 고수들이 말하는 시간과 때, 음양오행 희귀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냥 올해 뭐 이렇게 합충변화에 연연해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이 현재 나에게 온 이유가 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미래에 무엇을 하겠구나라고 읽어주는 거죠. 시간적으로 읽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을 잘 알고 음양오행을 잘 알다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어느 날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때를 읽어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명리가 공부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명리 공부, 일반 음양오행, 육신, 격국, 물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시간과 때를 읽어주는 그것을 못하면 점학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간과 때를 읽어주는 공부를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장간도, 육신, 격국, 다양한 학문, 물상론만
강의를 찍어도 약 3,000개 이상 정도 동영상을 제가 찍을 수 있습니다. 방대한 물량이, 방대한 물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육신이나 격국이나 음양오행도 많은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은 천천히, 그리고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생각은 항상 이건 시간 학문이라는 거죠. 오래 운 보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읽어주는 것에 벗어나서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시간을 읽어주기, 나는 시간을 읽어줄 거야 라고 생각만 해도 명리는 일단 반은 성공한 것이다. 물론 오행적으로 의기신 자유자재의 통변이 되어야 됩니다. 뭐 자월이면 갑을병전 무기경신이계해서 갑이 뭐하는 역할인지 확 알고 나서 그것이 시간으로 걸어가든, 시간에서 뭐 대운에서 내가 그 상황을 만나든 세운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시간학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명리는 시간을 읽어주는 학문이다. 그런 명리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주를 예제를 놓고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컨셉이 뭐냐면 어려운 명리를 쉽게 풀어주자. 쉽게 다가올 수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해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명리를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도 명리 참 많이 합니다. 꼭 옛날에는 이게 미신으로 치부돼 가지고 안 좋게 봤어요. 저도 동네에 가면 그래 저보고 미친놈이라고도 했고, 가까운 가족은 저한테 욕도 했습니다. 욕도. 심한 말로. 뭐, 산에 가서 죽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명리라는 학문에 심취를 해서, 지금도 열심히 시간 학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때와 시간을 정확히 읽어주고, 이 사람에게 미래 계획,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안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주가 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금 마인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까지. 그래서 그 시간을 읽기 위해서는 지장간 공부나 원령 공부, 원령의 의기신, 일간원령, 그리고 환경을 읽어내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게 되고 나서 시간을 말해줄 수 있는 눈이 트인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문을 닫거나 언제 직업 변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주를 보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주가 진월계수 일간으로 태어난 곤명사주입니다. 대운이 뭐 지금 40대운 정도 왔으니까 영 하면은 진월이면 청명이라고 24절기는 대충 알아야 됩니다. 24절기 절기 모르면 나중에 오행 공부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잘 이해를 하는데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월령이라는 이 월이라는 진월하면은 오행적으로 어떤 회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막 무기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유자재를 막 돼야 됩니다. 금이 없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공부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육신 격국 보고 지금 무엇을 때를 말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단계까지 오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지금 현재 명리 뭔 말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양오행 공부나 때를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정관이 뭐 관살 혼잡이 혼잡돼 가지고 뭐 이건 이석영 선생님이 말한 거지 뭐 옛날에는 고세는 없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막 빠져가지고 관살 혼잡이면 남 여러 번 결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하게 되고 그런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더 하다 보면 육신이라는 인간관계와 격국이라는 음양오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세월도 많은 세월을 보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할 때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가, 내년 내후년 계획을 세워주고 어쩌고 하는 거는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지만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명리는 시간 학문이다. 때를 말해줘라. 그러려면 음양오행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일단 격 잡기. 격을 잡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저 양반은 말이야. 그 격국 잘 맞지도 않는 거 왜 자꾸 격국 얘기하고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람 반드시 10년, 20년 있으면 격국 공부하러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격국을 알아야 뭐 출발점을 안다고 그러죠. 이게 과연 정관 출발이냐, 편관 출발이냐, 뭐 진월이니까 을개무 해가지고 을목 출발이냐, 계수 출발이냐, 무토 출발이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이 다릅니다. 그냥 이게 딱 보면 대번 이거 다 뭐라고 그러죠? 정관격이라고 하죠. 정관격 아닙니다. 격국이 항상 토 원령은 격이 6개 나옵니다. 그리고 격국이 완벽하게 정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격국 공부하는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다 버리고 새로 공부해야 됩니다. 새로 격국 공부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뭐 5년, 10년 전, 3년 전까지 격국 공부한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 다시들 배우러 가십시오들. 일단 진월은 청명이라고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청명이라고 있어요. 4월 5일경에 옵니다. 보통 청명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토원령은 뭘 보라? 신자진 보라는 거예요. 신자진 되어 있어도 수로 못 잡죠. 일간이 같은 수이면 같은 오행이면 이제 격을 못 잡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꾸 이거 정관격 잡으려고 옛날에 이거 다 정관격 잡았습니다. 정관격 아닌 것 같으면 편관격인가 정관격인가 묘진해 갖고 방합해 갖고 다른 걸로 봐야 되는데 막 이랬었죠. 일단 진월은 삼합으로 우선 보고 일간이 개수니까 삼합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삼합 때도 격으로 안 잡는다. 그러면 진 중에는 을개무가 들어 있습니다. 지장과 을개무 을목 그러니까 청명이 5월 6일에서 12일까지는 을목으로 격을 잡고 간목이 투관하면 간목이 격입니다. 항상 토월령은 격이 몇 개? 6개다. 그리고 을목으로 잡고 청명에서 12일까지는 뭘로 잡는다? 목으로 잡는다. 그리고 나머지 18일은 무토, 토로 격을 잡는다. 그리고 계수로 잡을 때는 항상 신자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진중에 계수를 끈에 쓰는 경우는 신자진이 삼합이 되어야 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목왕절이라 그냥 갖다 쓰면 되고 토는 갖다 또 쓰면 됩니다. 일단 10이면은 대운수가 약
청명이 4월 5일이니까 양력으로 4월 6일경. 그러니까 청명에서 뭐 3일이 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5일에서 뭐 길어봐야 8, 9일 그 안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운수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목으로 잡아라. 그래서 이사주는 식신격입니다. 옛날에는 뭘로 잡았다? 정관격. 정관격. 지금은 명리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식신격으로 잡아서 통변을 합니다. 격은 식신격이다. 식신격은 비견이 있어서 식신을 생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기도 있고 회사 가면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주는 대표이사급이 이사급 사주가 아닙니다. 비견 식신이 되면 나를 따르는 무리나 인기, 지도자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사주는 비견이 식신을 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여기 살을 제하려면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살을 제해야 됩니다. 이거 혼자 제하라고 못 갑니다. 그리고 살을 제하려면 근왕해야 됩니다. 근이 약합니다. 그래서 살을 제하질 못하니까 살에게 오히려 제압을 당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살에게 굴복을 해서 직장에 다니게 됩니다. 이 사주는 조직 생활을 해라. 식신격이 비견이 없어서 누가 따르거나 인기도 이런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인기 끌려는 그런 것은 안 좋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식신은 편재를 생해서 도식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을정하고 식신 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 편재 해가지고 도식을 편인이라는 신금을 막아낼 수는 있다. 그래서 도식은 당하지 않는다.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식신 편재라는 것은 내 능력을 일을 내가 나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을 제하면 지적 재산권이나 지적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육신으로는 식신 편재에서 편인은 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신 편재, 나에게 누군가 나중에는 내가 자신에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자영업이라고 하죠. 자영업. 근데 사장사주는 아닙니다. 비견이 비견이 식신을 도와주지 않고 살을 제하러 갔으므로 일간이 탈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없는 식신이라 능력을 사용하는데 부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이 유용지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주는. 그래서 조직의 어른을 모시지 못하고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약 45세쯤 되면 이제 얼추 오고 있습니다. 45세 전에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식신 편재한다. 내가 나에게 일을 시킨다. 그리고 인성이 없으므로 비식은 없으므로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오행으로 가서 때를 봐야 됩니다. 육신으로 때를 볼 수도 있고 뭐 격국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오행적으로 진월이라는 거. 진월은 목생화 계절입니다. 목생화 계절. 목생화니까 뭐 한다는 거? 을병한다는 거죠. 을병한다. 그리고 여기 흐신이 이렇게 항상 계절마다 이렇게 4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을 운에다 넣고 통변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시간적으로 운에다 넣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맨날 뭔 얘기 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했는데 등하시 할 수 있고 뭔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거야? 이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진월의 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 상담, 뭐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 기획, 상담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진월의 을목을. 그래서 진월은 을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병을 또 육신에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 을병, 을이 있어야 된다는 비식.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게 된다. 결론은 따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을병이란 말은 조직을 경영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을 배웠으니까 가진데 을병 하면은 외부의 자신의 능력을 경영적 능력을 외부에 팔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강의에도 나오긴 할 겁니다. 뭐 강의권 따와라, 독점권, 판매권 따와라 뭐 이런 소리도 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을병은 항상 재능 서비스다. 교육적 재능이다. 이게 계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계을, 진월의 계을이면 이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계을이라고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계을은 이제 준비적 개념입니다. 계을. 그래서 순수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학문. 기획적인, 지식적인 순수학문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진월에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경영이 낍니다. 경영, 경제, 소통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임술은 뭐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다. 외부에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경영적 임수라는 것은 경영 경제적인 요소가 낍니다. 경영이라는 말이 끼려면 금기를 봐야 됩니다. 이게 금에 해당하는 계절이 지지에는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계을로 됐으니까 당신은 공부를 많이 해라. 죽도록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주가 언제쯤 상담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인식을 하는, 이 토가 인식이기 때문에 토운이 오면 무병이나 병무로 돼서 환경에 대한 시장 조사, 경영할 것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을 여기다 붙이면 환경 개발이라고 합니다. 환경 개발, 환경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되면 상담을 하러 와야 됩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서 2020년 무엇을 하냐? 새로운 경영을 해야 합니다. 경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에서 원하는 것을 팔아라. 2020년이면 다니던 직장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경호달이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경영자, 사람을 따르는, 그러니까 여자니까 사람 밑에 가는 매니저와 같은 사주이기 때문에 남편의 보좌 역할을 해주거나 사람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축월의 목국토는 자질개발이지만 진월은 이미 목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온 놈이 목국토 한다는 것은 환경을 조사하거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육신에 붙여보면 압니다. 뭐 직업적으로 그만두고 언제쯤 그만두고 해야 되는가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대충 촉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격을 잡아라.
이거 정관격에 속지 마라. 제발 격국 바뀌었다. 그래서 절기를 알고 진월. 간목부터 격 잡는 방법 아마 정화일간까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 뭐 보고 진월은 격을 어떻게 잡는가 보고 격국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버리고 격국을 새로 공부해야 된다. 격부터 잡고, 격을 잡는 이유는 인생이, 자신은 환경에서는 무엇부터 출발했는지, 시발점이라겠죠. 무엇부터 출발하는지를 보려고 잡습니다. 뭐 직업의 높낮이, 성격 파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격을 잘 잡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관격 해가지고 인성이 없군요. 그러면 이제 뭐 직장 안 다니나 먼저 헷갈리고 사업 안 해. 이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 사주는 식신격이다. 비견이 식신을 생해야 제사를 한다. 회사 가면 중역이 되죠. 근데 이 사주는 안 된다. 일단 사주가 진월에 여기 흐이신 4개, 여기 인터넷 선생님들이 많이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 보시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양오행을 공부하려면 이거 원령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간 원령, 흐이기신 막 자유자재 되고 나서 뭐 할 때인지 뭐 봐야 됩니다. 격국으로 뭐 할 때고 언제 준비를 해서 언제를 활용하고 누구는 막 단가가 언제 올라가고 임금은 언제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되면 참 좋겠죠. 초보자들은 저 양반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댓글도 없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리는 점막에서 벗어나서 이제 명리를 하라는 거죠. 시간학문을 해라. 명리 금방 그 마인드가 안 씁니다. 몇십 년 돼야 그 마인드가 쓴다. 그래서 명리학은 시간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때를 말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목생화, 이게 목생화인데 화급금은 안 합니다. 화급금은 안 한다. 그런 것도 수생목 목생화 화급금에 하고 토가 오면 목국토하고 이런 게 이제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오행 무시하면 시간 때 못 읽어냅니다. 그게 이제 육신으로 가서 헷갈리고 격국에 가면 더 헷갈리고 이제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오행이나 육신을 하기 전에 오행도 공부를 좀 하시고 격국 먼저 또 격 잡는 방법 하시고 나면 사주를 보는데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제가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는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저 양반이 이 소리를 왜 묻는 것일까? 제가 식당을 해도 돼요. 학원을 해도 되나요? 이런 거 묻는다라는 것은 잠깐 전화가 오네요. 전화 왔다가 까먹어 버렸네. 아무튼 이 사주를 볼 때 시간 학문으로 봐라. 그래서 오늘은 진월의 계수 일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